자, 이어서 오늘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짚어봅니다. 먼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3만 가구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한하면 LH 등 공공 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임대주택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LH 등이 주민 동의를 거쳐 직접 정비 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에서 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30%로 늘리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구체적 입지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인근과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26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자, 그럼 정부 대책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변창흠 장관발 첫 주택 대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총평을 짧게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총평드리자면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과 속도의 문제거든요. 네. 질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 공급을 좋은 위치에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인데, 이번 정책은 80만 호 쇼킹한 정책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질과 속도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볼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방금 질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발표대로라면 질이 어떤지를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핵심 지역 개발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안 돼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 사업을 정부가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반에는 수익성이나 속도가 느렸던 건 뭐냐면 약간 위치가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좋은 곳이냐, 이런 것들은 한번 추후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주요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방치 중인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토지주나 기업들의 3분의 2 동의하면 사업을 확정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3분의 2의 그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 그 과정은 현재 발표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는 이행할 때 운영의 묘를 좀 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기존에 이제 4분의 3에서 3분의 2는 확실히 완화된 상황인데, 그만큼 동의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겠다,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런 인센티브 하에서는 주민들이 의외로 동의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대신 이런 정책이 나올 때 한시적으로 좀 규정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막연히 언제나 했을 때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빨리 실행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발표의 특징이 보니까 공공이 다 직접 나서서 하겠다라 이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직접 공기업이 나서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면 13년간의 기간이 통상 그 이상 걸리는데 5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공이 하는 참여는 그 뭐 실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규제라든가 이런 걸 완화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의문시하는 건 뭐냐면 그 공공이 할 만한 경험과 그리고 실력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도 재건축 재개발 영업하면서 그런 지역에 영업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잘 안 해본 공기업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발표를 할 때 해외의 사례들을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의 허드슨 야드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마리아나 센즈라는 그런 모델하고 유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두 프로젝트가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요 거의 20년이 걸리거든요. 네. 앞으로 남아 있고, 근데 싱가포르의 마리아나 베이 센즈 호텔 그런 개발 사업은 정부가 주도로 하면서 5년 만에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연 단순히 공공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이 그럴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대체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만약에 이광수 연구위원이 이 오늘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참석을 하셨다면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을 해서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고 그럼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움직이는 가장 큰 수요는 뭐냐면 지난해 말부터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패닉방 일종의 30, 40대가 무주택자들이 막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요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공급이어야 돼요. 근데 이 수요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공급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공급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을 갈 수 있는 공급은 유유토지가 전 유일하다고 보는 거죠. 네. 빈 땅에다 지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유유토지, 핵심 지역의 유유토지를 활용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번에 부지 확보 물량 계획을 보면 공공택지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그 유유토지 마련 방안인데 서울이 제로입니다. 서울이 네. 없어요.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뭐 18만 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적극적으로 유유토지를 발굴해서 사실 거기에서 빨리 공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부지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발표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발표 그 기간이라든지 그 전에 그 해당 지역들의 부동산 값을 흔들 가능성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토지여야 되죠. 네. 그리고 그런 불가피한 과정은 저희가 감내해야죠. 고속도로를 까는데 그 고속도로의 토지주한테 보상 못 해준다고 고속도로를 안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과감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저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어쨌거나 이번 대책은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향후 상반기라든지 집값을 하향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은 좀 적다는 생각이고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책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올 걸 기대해서 이 정책 전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 정책이 실망감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요. 반면에 이 정책이 그다지 시장의 패닉 수요를 안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의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네. 관건은 시장이 움직이는 동의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다주택자의 알겠습니다. 매물과 그리고 투자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